이야기도 실화 현실공포 이야기고요. 시청자분이 제보를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결혼하자마자 홀 시아버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유독 흰 피부와 대식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마르셨답니다. 가끔 두통과 호흡이 답답하다고 하셔서 큰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검사를 다 받아본 결과 암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받아들일 수 없는 병이죠.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치료 방법이나 약이 딱히 없다고 얼마 못 사신다는 말에 아버님께 현 상태를 알려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빈혈이 심한 거다 라고만 말씀을 드렸죠. 병원 진료와 병간호는 제가 전적으로 맡아 하며 나름 애를 많이 썼답니다. 허나 하루하루 눈에 띄게 힘겨워하시는 아버님께 어떤 것도 해드릴 수 없는 자식으로서의 무능력은 남편과 저를 불효자로 만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더는 견디지 못하시고 입원을 하셨고 며칠 후에 악화가 되어 호스피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장례 절차를 알아보라고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시 아이가 어려서 집에서 드시고 싶어 하시는 반찬들을 만들어 놓으면 남편이 가지고 오고 병실에서 아버님 곁에서 간호하며 서로 간의 움직임이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간호를 하며 계속 잤고요. 이 과정을 대략 4일 정도로 하고 있었던 그 날 밤 제 방에서 아이를 재우고 있었는데 쓱쓱쓱 옷감이 서로 부딪혀서 나는 소리가 간간히 나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거실을 나가보니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잘못 들었고 잘못 봤구나. 조금은 겁이 났지만 저도 잠을 청하는데 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거실불을 켜도 복도를 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이 소리는 계속 났습니다. 그 순간 제 옆으로 검정 한복의 밑자락이 스르륵 지나가는 거예요. 몸이 굳어서 돌아볼 수도 없고 눈을 돌릴 수도 없고 너무 무서워서 경직이 된 상태로 한 5분 정도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가위가 눌린 것처럼. 경직이 풀리자마자 방에 들어가 문을 꼭 잠가 놓고 어찌저찌 잠이 들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제가 본 건 검은 한복을 입은 남자 둘이었고 아버님 방으로 쑥 들어가더니 방을 한 바퀴 돌아보더니 현관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건 뭐지 하는 순간 아이가 깼어요. 아이가 앞베란다로 걸어가더니 할아버지 라며 손을 뻗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을 보면서 할아버지 손까지 뻗으면서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 아버님 돌아가셨지? 어떻게 알았지? 남편의 흐느낌에 좀 전에 다녀가셨어 라며 병원으로 애를 들쳐업고 갔답니다. 전날 제가 본 것 슥슥슥 소리와 검은 한복 밑자락, 뭔가를 알리려고 한 건가요? 아니면 미리 데려가실 그분의 얼굴을 확인을 하러 온 건가요? 아침에 하늘을 향해 할아버지를 부르며 환하게 웃던 아이는 무엇을 본 걸까요? 아무도 없는 베란다에 허공에 대고 손까지 뻗으며 할아버지 불렀던, 세월이 많이 지나 많은 부분은 잊혀졌지만 아직도 그날의 기억은 뇌리에서 사라지질 않네요. 이건 우리가 아는 저승사자가 맞는 걸까요? 2명의 검은 한복을 입은 남자.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PC방. 당시 남자친구의 직업은 PC방 알바였습니다. 3개월 정도 사귄 상태였었고 30살이었어요. 그런 남자친구가 알바를 하나 더 뛰겠다며 간 곳이 편의점 알바였고
1년에 몇 번을 만난다는 편의점 사장님들의 자리가 알바가 간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같이 가게 되어서 제가 대신 알바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장님과 남친은 각각 12시간씩 2교대로 일하고 있었고 저 역시 12시간을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사장님이라고는 하지만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났고 같은 게임을 하고 같은 길드였기 때문에 무지 친했었어요. 그 당시 여름이었고 새벽에 오는 고정 손님이라고 봐야 5명, 6명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조그만한 PC방이었습니다. 어느 PC방과 다를 바 없는 곳이었지만 컴퓨터 대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곳이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에 작은 2, 3층에 있는 그런 PC방, 오래된 40여 대쯤 있는 P방, 노란 전등을 한지로 감싼 둥근 형태로 넓은 등이 10개쯤 달려 있었습니다. P방 알바 시작 후 새벽 손님도 거의 다 빠진 시간쯤 전 카운터의 앞자리에 엎드려서 잠시 잠을 청했는데 옆구리를 누군가 찌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있잖아요, 친구들이 장난치면서 옆을 쿡쿡 찌르는 것처럼. 아, 뭐지? 의자 손잡이가 돌아갔나? 눈도 뜨지 않고 그냥 몰라 라는 생각과 함께 고개를 다시 반대로 돌려 잠을 더 청하는데 PC방 입구에서 종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있잖아요, 딸랑이는 그 흔한 현관에다는 열고 닫고 하면은 딸랑딸랑거리는 그 소리, 종소리. 손님인가 하는 생각에 눈을 떴지만 일어날 여력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기분이었고 그냥 모든 게 귀찮았고 그 있죠, 가위를 눌린다는 그런 기분이랄까? 뭐지? 가위인가? 눈을 떴는데 꼼짝도 못하겠더라고요. 오른쪽 발가락을 꼼지락거려 봤습니다. 쥐가 나는 듯한 기분, 슬슬 더 쥐가 세게 나는 기분이었고 깨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턱꽉 힘을 주어 다리에 쥐가 풀리고 일어났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종소리가 난 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뻐근한 다리로 일어섰던 터라 다리를 주무르며 앉았다가 뒤로 의자를 눕히고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었죠. 그러다 잠이 들었나 봅니다. 온통 깜깜한 그런 곳에 눈을 떴는데 PC방이었고 제 위로 뭔가 올라타 있었습니다. 팔은 제 목을 감싸고 있었고 뜯어진 듯한 옷들은 바람이라도 분 듯 나풀나풀 춤을 추더라고요. 검은 형체의 얼굴의 대부분 보이지 않았지만 머리카락은 그 어두운 곳에도 보랏빛을 띠고 있었는데 점점 붉은 빛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기 싫어서 눈을 질끈 감았지만 그보다 힘든 건 제 위에 올라탄 그 손들의 압박감, 너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진짜로 사람이 내 손발을 잡고 목을 감싼 것처럼. 점점 숨이 조여오기 시작했고 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지를 수 없어서 바둥바둥 다리만 약간씩 올리기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눈을 잠시 떴을 때 머리카락이 천장 쪽으로 붙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다가 다시 환해지는 현상을 겪게 되었고 그 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제 시선은 카운터 입구 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노르스름한 점퍼를 입은 한 할아버지가 카운터 앞에 서 계셨고 구부정한 등과 다 빠져버린 머리카락은 온통 다 하얀 그런 분이 체크바지에 뭔가를 찾으시는 듯 저를 보고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서오세요라는 말과 함께 칸막이를 2개쯤 지나서 사라져버린 할아버지의 모습. 잠이 덜 깬 것인지 꿈을 꾼 것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근데 저는 잠이 깨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가위는 가위였고 깨어서 인사를 한 건 진짜 생생하게 생각이 났거든요. 뭔가 귀신에 홀린 듯 그렇게 귀신인가 가위인가 하는 것을 겪게 되고 그 일을 남친에게 이야기하니 원래 잘 보이던 귀신이라고 무뚝뚝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허름한 집 2채를 다 허물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그곳에서 돌아가시며 끝까지 건물 허무는 걸 반대하셨었는데 자식들이 결국 팔아먹은 거라고 했답니다. 본인도 들은 이야기일 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른다고
그래도 본 적 있으니 사실인 것 같다며 담배 한 대 태우더라고요. 제가 그 할아버지를 보고 며칠 뒤 경찰이 찾아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PC방 건물이 가건물이었는데 정화조에서 뭔가 어떠한 것이 나왔다고 하더랍니다. 나왔다는 물건 중엔 사람의 피부 조직과 마약할 때 쓰는 주사기, 그 얇은 주사기들 있죠? 아주 여러 개가 나왔다고 해요. 그 정화조에서. 그래서 경찰이 찾아왔던 것이었고, 왜 피부 조직이 나오고 주사기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손님 중 누군가 마약을 하고 그 PC방 화장실에 그 주사기를 버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뒤의 이야기는 전 알 수 없었어요. 헤어져 버려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그 건물은 그 자리에 계속 있고 PC방은 사라졌지만 다른 업체가 들어선 상태고요. 그때 그 할아버지 주머니에서 뭘 찾던 것인 건지, 그리고 피부 조직과 주사기, 그리고 그 가위 눌림에 내 몸에 타고 있던 그 여자,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건지, 어떠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던 건지, 이 이야기가 끝일까요?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그 동네 지나갈 때면 그 할아버지와 뭔지 모를 그것의 목졸림, 제 목에 그때 당시의 목졸림으로서 생생히 찍혀있던 그 손자국, 그 숨막힘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 그런 건물이라 생각이 듭니다.